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장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 마감이 되고요. 네이처셀이 36,900원의 초급등 시세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더 올라서 36,950원.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보면은 결국 통합으로 보면 1,000만 주에 육박하는 엄청난 거래가 터졌어요. 네, 과거에도 뭐 1,000만 주 정도 터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시세를 냈던 기억이 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1,000만 주는 그냥 거래가 많다 해서 그냥 꺾이는 게 아니죠. 조인트 스탬 허가가 임박한 타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정도 거래는 우리가 과열이 아니죠. 과열로 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수급 부분을 보더라도 상당히 특이한 모습이 최근에 펼쳐 나오고 있는 부분, 이걸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좀 체크를 다시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 잔고 같은 경우 이제 KRX 시장에 가서 거기서 한번 살펴본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공매 놓친 애들 숏 커버링 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건의 그 재료 나온 거 요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승부주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놓치지 마시고 여기서도 대박 한번 내보시고요.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긴박한 순간이라 언제 재료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수급도 변화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어요. 네. 텔레그램 방으로 오셔서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필요하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초대를 해드릴게요. 네, 꼭 문자 주시고요. 네, 여러분, 외인의 매수는 프로그램 매수로 주로 들어왔어요. 그죠? 자, 외인 매수가 80만 주가량 됐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매수를 보면은 80만 주죠. 89만 주. 89만 주. 90만 주가 넘어가겠네. 네. 그러니까 외인의 매수는요.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옵니다. 매도할 땐 또 프로그램 매도고요. 프로그램 매수 안에는 외인의 순수한 매수분 있고요. 공매 쳤던 거 커버를 하는 숏 커버링 매수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숏 커버링 같은 경우가 더 많겠죠. 네이처셀은 공매가 워낙 많았던 종목이고 이 공매 세력들이 이제 똥끝 타가지고 결국 숏 커버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 이제 돌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몸통이 워낙 강할 때는 꼬리가 절대 힘낼 수가 없어서 몸통만 보라는 말씀 자꾸 드리고 있는 거죠. 이 공매도 잔고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공매도 잔고를 가서 보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좀 늦은 시점까지만 나와 있죠. 7월 28일 현재로 네이처셀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량이 270만 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들락날락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그 쇼커버링이 그 외인 매수가 뭐 100만 주가량 들어오는 그런 정도니까 며칠 후에는 이 공매도 순 보유 잔고 수량이 뚝 떨어질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이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몸통만 보면 되지만 수치를 팩트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어떻게 공매도 순 보유 잔고 수치가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네이처셀의 대차 이건 뭐 구태여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뭐 점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리고 현재 네이처셀의 대차 잔고 뭐 요 정도 수준 요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매건 그 대차건 후발적으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좀 늦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하튼 뭐 프로그램 100만 주 그리고 외인 매수 100만 주 막 이런 정도로 엄청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역시 허가를 앞두고 허가가 안 날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고점을 경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1억 원 이상 매수 체결 종목 해가지고 그 7월 30날 장 마감하고 나온 거 보니까 네이처셀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매수 체결된 게 76회, 매도 체결은 41회, 더블 정도 매수 체결이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급등을 했을 거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걸 나타내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제가 그 하나 그 강경윤님 조인트 스탬 건에 대해서 7월 29일 날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려주신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상 전문가, 의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매일 활동하고 의원들이나 보건복지부 위원들한테 요 사실을 메일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뭐 하는 것은 대단히 상당히 주주들한테 긍정적인 거고 상당히 감사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그 요약한 분은 요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4번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그거죠. 인보사는 어떤 기준으로다가 해서 통과를 시켜줬고 조인트 스템은 똑같은 기준으로 반려를 해줬고 이건 이제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건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관성 있는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하나 임상적 유의성은 인정 안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 기준도 이제 틀렸고요. 그런 건으로 해서 결국 지난번에 반려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이번에는 그것 과거하고 틀린 점이 결국 BTD 지정한 근거가 FDA가 BTD 지정한 근거가 임상적 유의성을 FDA에서는 인정을 해줬거든요. 통계적 유의성이 결국 임상적 유의성이기도 하고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임상적 유의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미국 FDA가 BTD 승인을 내준 거거든요. 식약처는 이걸 안 따를 수 없어요. 임상적 유의성이 그러면 만족이 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논리를 강경윤 대표님이 또다시 핵심을 집어서 리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허가가 안 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합리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논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식약처 얘네들이 반려했을 경우는 우리가 이런 명확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뭐 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는 것이고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식약처가 뭐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FDA 기준들에 적합한 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 반려를 시킬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급등이 나타난 거고 웨인도 쇼커버링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일단 긍정적인 재료들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주가가 말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사는 뭐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여하튼 그 보건복지부 위원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보낸 효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허가를 딱 앞둔 시점에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홍보를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강경윤 대표님한테 상당히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자, 지금은 여하튼 7말 8초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제일 허가 발표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때고 이때 지났다 하더라도 10월 이내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논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7말 8초에 안 나왔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 프레임에 갇혀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보완 자료들이나 이런 건들이 있고 일수 기준도 있기 때문에 또 10월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라. 다만 7말 8초는 우리가 일단 집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재료나 큰 수급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타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문자 꼭 주시고요. 제가 그리고 별도로 그 승부주도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대는 3,000원에서 7,000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 1,00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 데다가 탄력받으면 무섭겠죠. 탄력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 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되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승부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송을 하고 이제 막 튀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러죠.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유사하죠.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들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더블 가격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 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 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S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더블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되나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